예. 2021년부터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 캠프부터 있었으니까 상대방 윤석열 어떤 경선 캠프라든지 윤석열 대선 캠프, 그 윤석열 정부를 최일선에서 맞닥뜨려 보면 일단 특징이 예. 제가 보기에도 국민의힘 보좌진 당직자, 국민의 이런 어떤 정규 과정 같은 정치인들을 약간 하대하고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사기꾼 취급해야 된다 그럴까, 못 믿을 존재,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예. 막대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대선 때 보면은 상대 뭐 대변인이든 논평이든 열심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런데 막 인수위나 대통령실 들어갈 땐 철저히 배제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건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그러니까 써먹고 버리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자기가 쓰는 가신들, 비서관들은 자기가 쓰는 가신들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일정 정도 소수지 대부분은 그 국민의힘 사람들을 많이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결국 공공재예요. 예. 국정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국민의힘이라는 그 공당이 건강해지죠. 발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차관도 할 수 있고 뭐 장관 보좌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외연을 넓히고 그 세력이 공고해지는 건데 딱 보면은 윤석열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발탁이 되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거야. 예. 야, 아니 저것보다 왜냐면은 똑같이 내가 느꼈어. 나랑 싸웠을 때 우리랑 상대로 싸웠을 때는 딱 적이라도 내가 감탄하는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배제돼. 여기 배제됐잖아. 아니 뭐 저는 아니, 저의 아니, 선택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사람들은 네. 좀 이렇게 하다가 대변인실에서 기회를 줘야 돼. 아, 왜냐하면은 젊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선배들이 보기에 젊고 능력이 있고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조금 주장이 강해도 기회를 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적인 조직에서 일을 해보면 예. 약간 그게 그 열정과 그런 어떤 현실과의 차이 같은. 어떤 행정력이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시야가 넓으면서 굉장히 당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예. 걸 철저히 외면하더라고. 아. 바로 그래서, 그 점이에요. 그게 제가 아주 좋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론 그런 어떤 가신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그 오래 했던 정치 예. 지도와 그렇지만 룰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정 수준 넘지 않아요. 넘지 않고. 이게 이게 시스템이 살아 있다는 거죠. 예, 민주당 그리고 같은 경우는. 어떡하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당으로서는 경북, 경남, 부산이 막 솔직히 막 거기서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최고위원으로 발탁하고 당직에 발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도 예. 그런 분들을 뭐 정무직의 최고 책임자로 막 발탁해 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예, 희망을 주고 활력을 주고. 그래야 왜냐면은 호남하고 수도권만으로는 전국 정당이 안 예, 됩니다. 안 되지. 이제 어떻게든 우리는 PK, TK에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활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였어.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 당 대표를 아니 우리 당보다 제가 항상 사석에선 그래. 우리 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탄압하는 게 윤석열 대통. 왜냐면 당 대표가 그냥 수시로 목이 날라가. 지금까지 다 그래 왔죠. 수시 네. 아니 당이라는 게 그렇게 6개월, 10개월에 한 번씩 그가 바뀌면요 당 조직이 이상한 조직으로 바뀌어. 그 준서는 조직으로 바뀌어. 예. 아니, 누가 대표 될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그러니까 하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해줘야 당뇨들도 그렇고 뭐 뭔가 그 따르고 이러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잘려보자. 맨날 이제 눈치만 보는 거야. 누가 아유 뭐 누구 이렇게 해도 당 대표 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임기를 보장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예. 대통령이 막 당 대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 그럼 보세요. 이준석 자기랑 쫓아내고. 대통령 선거랑 지방 선거 어쨌든 잘했고 승리했던 대표인데 못 쫓아냈죠. 김기현 보세요. 그 다음에 한동훈 보세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마치 그런 용산의 하수인 정도,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공당을 인정하지 않아. 너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말이 많냐? 그러니까 검찰 DNA일 수도 있고. 아니 왜 말이 많어? 네. 그냥 하라면 해. 묻지 마. 내가 공천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많어. 그러니까 이런 태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는 항상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근간, 예. 보수를 정말 멸망, 종말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국민의힘의 적이 민주당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철저히 파괴하고 있어요. 철저히. 그러니까 예. 그 조직 자체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2016년도에 국회 비서관을 활동한 시기에 뭐 김세연 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지켜봐. 예. 저 사람 어떤 말 할지.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항상 국민의힘이 전문가를 데려다 쓴다. 전문성이 있다. 예. 그래도 뭔가 여의도 연구소는 좋은 레포트를 낼 것이다. 이러한 뭔가 좀 환상이 있었어. 그러니까 평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그냥 싸그리 다 그냥 네. 탄압하고 조자리를 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차원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비교가 안 돼.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네. 뭐 지지율 떨어진 눈치도 보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예. 뭐 이런 혼군이 다 있나 싶어요. 아니 그래서 김지호 대변인 말씀 정리하면 국민의힘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고 어떤 지도자도 조직을 생각하고 공적 시스템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신이 있더라도 그래야 인재가 모여. 네, 그래야 모이는데 인재가 윤석열 모이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공조직을 다 깨버리고 자기 자신이 공조직을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의힘을 카르텔로 봤다는 거죠. 이익공개. 그 시각에서는 예. 자기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명하는 일부 예. 저 약삭 빠른 또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거거든. 네,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게 이제 예. 권력의 중심으로 다 구성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오히려 용산이 이제 황강 카르텔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오히려 실상은 반대네요.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르텔 정권이 된 거야. 야. 카르텔 정권 또는 가족 정권, 가족 패밀리 정부, 정권. 패밀리 비즈니스.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굉장히 어떤 권력에 대한 이해가 예. 근대 이전에 그 봉건적 시각이 어. 좀 있었고 이게 성숙되지 않은 개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를 봤다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은 간신들에다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의 배후에는 무언가 모르는 실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 사이에서 불러일으켜 놨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의 가장 전국의 특이한 점은 가장 충격적 대목은 명태균의 공갈과 협박이 왠지 먹혀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는 거. 실제로 힘을 가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예. 예. 대통령실이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바로 들통납니다. 거짓말 같은 그러면 게. 저 공갈과 협박이 왠지 이거 통하는 듯한 예. 이런 쪽에 그 느낌이 오고 이게 언론이 실제 보도하는 내용 아니냐 이게. 저기 일각에서는 지금 김대남 씨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한 칼이대. 김대남 씨도. 그래가지고 그 뉴스버스에 그 녹취된 그 김태형 예. 기자 그 십상시 발언도 그거 무시무시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그렇게 기자들한테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여사 용산의 십상시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담력의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동료분들을요. 예. 그때 같은 사무실에 저는 그렇죠 군인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뭐 인재 양성했는데 제일 좋은 행운아가 저였어요.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 8년 하고 그 다음에 인수위 가서 청와대 근무하고 장관실에서 공직을 끝냈으니까 엘리트 코스를 다 밟으죠. 가장 쫙 순회하고 끝내신 거네요. 이상적 코스죠. 예. 그러한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백분 토론 나가서 왜 저기 국방부나 예. 예비역 장군들하고 논쟁해서 이제 말에 그래도 크게 안 밀리는 이유는 그 힘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행운아라고 생각하죠. 말씀하신 코스를 다 거쳤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저기 이런 부분에는 거의 그렇게 양성되는 인재를 내가 국민의힘에서 최근 말씀하신 대로 본 적이 없고 예. 이렇게 두루두루 거칠 어서 온 듣보잡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에 듣보잡 정치 브로커가 있는데 얘가 말하는 게 네. 지금 먹혀드는데 예. 저 김대남 씨도 이제 서울 보증보험 그 감사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아 자기는요 민주당 가서 영등포 구청장 뭐 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 실제로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민주당 의원을 접촉까지 했어. 실제로 했어. 실제로. 그러니까 뭔 짓을 할지 몰라지 김대남도 사실상. 그렇게 보니까 야. 그분이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도 개뿔이라 그랬는데 네. 강승규 수석 라인으로 자기가 들어가 놓고 용산에를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렇게 또 말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래 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냥 인간 소인배 간신들이 득실득실해가지고 여기가 평소에는 별 말썽이 안 나는데 예. 이렇게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은 이제 개떼같이 싸운다니까. 그렇죠. 주로 야. 집에서 개 여러 마리 키우는데 문제 없다가 먹는 시간 돼봐 지들끼리 물어뜯고 난리 납니다. 예. 난리가 나 난리가. 예. 이거 특히 개들을 공평하게 사료 안 주면은 이거 사달란다고. 그렇죠. 그러다 고기 덩어리 하나 있어봐. 근데 그 김대남은 고기를 먹던 개인데 고기를 지금 뺏어 버렸잖아요. 그거 뺐을 때 진짜 물리거든요. 걔는 먹을 때 건들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대남 먹고 있다가 고기 제네시스 어. G80 뺏겼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김대남 이제 앞으로? 아. 근데 이제 용산이 최근에 보면 그래요. 네. 그 박문규라고 있어요. 박문규 산자부 장관 했던 산자부 분이죠? 장관 예. 석 달 만에 수원에서 총선 출마하고 낙선했죠. 예.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했어요. 인도네시아 자, 대사.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원래 저기 뭐 경호처장인데 국방부 장관 해줬죠. 그다음에 예. 용산에서 퇴직한 44명 전원 금융공정 재취업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정말 보훈 인사하기에 용산이 정말 가랑이가 정말 닳도록 뛰고 있다.